봄, 그들이 온다. 눈앞이 흐려지고 눈도 파르르 떨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정체는 바로 춘곤증. 따스한 봄날 천근만근 내려앉는 눈꺼풀. 잠시 스쳐가는 불청객일까? 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까? 봄이 괴롭다는 43살 이우창 씨. 자영업을 하고 있어 직접 배달 가는 일이 많은데 요즘엔 운전대를 잡는 일이 두렵다. 운전 시작하기 무섭게 찾아오는 졸음 때문. 뺨을 때려보기도 하고 허벅지를 있는 힘껏 꼬집어보고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지인에게 전화 찬스까지 써본다. 성민 씨. 난데 아이고 나 너무 졸려서 전화했어. 특히 점심 먹고 난 뒤에 밀려드는 졸음은 걷잡을 수 없다는 호창 씨. 잠깐 졸았는데 제가 그 사이에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해서 큰 사고로 날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봄에는 졸음운전 사고가 급증한다. 앞차를 들이받거나 중앙선 침범 사고도 잇따르는데 특히 시간대별로는 식곤증이 몰리는 정오부터 오후 3시에 졸음사고 사망자가 많다. 그래서 이맘땐 졸음 퇴치 상품들도 주목받는데 한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껌, 캔디 등 졸음 관련 품목 판매량이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다. 이마나 목에 붙이면 일시적으로 잠을 깨게 한다는 졸음 방지 패치. 씹으면 졸린 눈 번쩍 뜨게 해준다는 껌. 운전자 목의 기울어짐을 감지해 경고음을 내는 졸음운전 방지기 등 아이디어 상품도 등장했다. 그런데 이렇게 봄이 되면 한낮에 잠이 쏟아지는 이유는 뭘까? 봄이 되면 해 뜨는 시간이 빨라지다 보니까 수면 관련된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잠에서 빨리 깨게 되어서 피로해지는 만큼 춘곤증은 계절 변화에 생체 리듬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낮이 길어지면서 밤 수면 시간은 준다. 기온 상승도 한몫해 체온이 오르며 피부 혈관이 확장되는데 그때 혈액이 피부로 몰리며 뇌와 위장으로 가는 혈액은 줄어든다. 그래서 졸리고 식욕 부진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주부 강소은 씨도 요즘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 왜 이렇게 피곤하니? 죽겠네 진짜. 낮잠을 자면 1시간 이상은 기본이고 하루에 마시는 커피만 5잔 이상? 그래도 졸리다. 제가 너무 무기력하고 잠만 쏟아져서 막 계속 잠만 자다 보니까 애기한테 미안하죠. 혹시 영양 부족인가 싶어 건강 보조 식품도 챙겨 먹지만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소은 씨. 자도 잠을 못 잔 것처럼 계속 피곤하고 졸려서 이거는 춘곤증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소은 씨 말처럼 다른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앞서 춘곤증을 호소했던 이호창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혈액, 소변 검사 등을 통해 질병 유무를 확인해 본 결과 머리가 맑지 않고 자도 피로 회복이 잘 안 되고 지금 현재 이거는 만성 피로 진단이 내려질 수가 있는 거고요. 졸리고 나른하고 피곤했던 증상들 춘곤증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두 사람은 만성 피로였다. 한 병원 조사에선 성인의 40%가 평소 피로를 느끼고 있다고 답했을 정도로 현대인의 고질병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춘곤증과 만성 피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춘곤증은 피로감이 1주에서 3주 정도 지속됐다 자연스레 사라지는 반면 그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 피로를 의심해봐야 한다. 장기간 방치할 경우 병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데 면역이 많이 떨어지니까 독감, 대상포진, 각종 감염 등에 되게 취약하고 면역력 저하는 암 같은 것도 잘 걸릴 수 있어요.
문제는 봄철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춘곤증이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춘곤증과 만성 피로 둘 다 생활 환경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일상생활을 살펴보았다. 먼저 대부분의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내던 이효창 씨. 유난히 운전할 때 심한 졸음을 호소했는데 차 안 실내 공기가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졸음 운전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확인해보기로 한 제작진. 차에 타서 30분 정도 주행을 하자 이산화탄소 농도는 5,000ppm까지 올랐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0ppm 이상일 때는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졸음이 오게 되는 상태가 되고, 또한 5,000ppm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산소 결핍이 오면서 졸았다 깼다 하는 현상이 반복될 수가 있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호창 씨의 경우 아침은 거르고 저녁엔 술안주로 식사를 대신할 때가 많았다. 강소은 씨의 경우 출산 후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먹는 양을 확 줄인 결과 늘씬한 몸매는 되찾았지만 툭 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어지럽단다. 그래서 기운이 없어 낮에 2~3시간 자기 일수. 그러다 보니 정작 자야 하는 시간엔 제대로 된 숙면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조금 많이 망가진 상태예요. 그리고 잠을 몰아서 잘 때도 있고 막 이래서. 결국 낮에 졸리다고 무조건 자다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인데 이땐 효과적으로 졸음을 쫓아야 한다. 평소 사람들이 선호하는 졸음 쫓는 방법을 알아봤다. 음악 틀어놓고 좀 정신 차리려고 시원한 거 먹거나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마시거나 껌을 씹는. 제작진은 20대 여성 3명을 대상으로 커피 마시기, 볼 꼬집기, 껌 씹기 3가지 행동이 졸음을 쫓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뇌파 실험을 진행해보았다. 정오에 밥을 먹은 3사람. 가장 졸음이 올 시점인 식후 30분에 뇌파 집중도를 검사했는데 먹으니까 몸이 자극이 돼서 약간 눈이 맑아진 것 같은데 커피 마시니까 잠이 좀 깨는 것 같았어요. 씹는 것 때문에 조금씩 잠이 깨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 뇌의 각성 정도를 보여주는 뇌파의 증가 정도는 각기 달랐는데 졸음을 쫓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커피 마시기였다. 커피 마시기가 일단 SM알파하고 엠베타파가 제일 많이 증가하는 걸로 나왔고요. 초기 각성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각성 효과가 수시간 지속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커피도 과하게 마시면 독이 된다. 하루에 5잔 이상 커피를 마셨던 강소은 씨의 경우에도 밤에 잠을 못 자고 오히려 피로감을 유발했다. 카페인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성인 400mg, 하루 2~3잔 정도 마시는 게 좋고 취침 3시간 전에 마시면 수면의 질이 나빠진다는 보고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봄철 피로감을 쫓는 방법 한 가지는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 춘곤증과 만성 피로를 없애고 비타민 충전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C가 풍부한 달래. 달래의 알뿌리에는 약간의 매운맛이 있거든요. 이런 알싸한 매운맛이 싫으시면 이거 알뿌리 이렇게 제거하신 후에 요리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달래와 마늘, 견과류 등을 믹서에 넣고 고루 갈아 양념장을 만들고 삶은 파스타면과 볶아주면 싱그러운 달래 파스타 완성! 다음은 봄나물의 제왕이라 불리는 두릅이다. 비타민 A와 C 그리고 섬유질도 많이 들어있어요. 인삼에도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봄철 피로 회복 및 춘곤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릅은 깨끗한 물로 서너 번 헹군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준다. 봄나물 데칠 때 소금을 넣어주면 이제 비타민이 파괴되는 걸 또 방지할 수가 있고요. 데친 두릅과 프라이팬에서 한번 볶아낸 베이컨, 달걀 등 재료를 한데 모으고 오븐에 넣어 구워주면 부드러운 두릅 오믈렛으로 즐길 수 있다. 나물로 효소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냉이와 달래는 체에 걸러 물기를 뺀 후 설탕과 함께 살살 버무려 주는데 한꺼번에 설탕을 다 넣지 마시고요. 그래야지 이게 고루고루 설탕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세척한 유리병에 차곡차곡 담아 상온에서 3개월 이상 숙성하면 봄나물 효소 완성.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즐기면 피로 해소의 제격이다. 생활 습관만 바꾸면 가능하다. 피로 타파.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봄을 누려보자.